집짓기는 로망의 실현이면서 오랜 한풀이이기도 하다죠. 곰팡이 때문에 고생을 좀 해서 그 곰팡이 없애느라고 되게 많이 애를 썼어요. 반지하에서 신혼을 시작한 부부는 30년 후 평생 소원이던 해잘드는 집을 지었답니다. 신혼 때 가난하니까 이제 이렇게 이사를 워낙 많이 다녀가지고. 우리가 나름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열심히 살면서 우리에게 생긴 기적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또한 집짓기를 통해 신념을 실현하기도 하죠. 기후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집을 설계한 건축가 노현정입니다. 난데없이 기후위기라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만 자연 소재에 집착하게 된 계기가 있대요. 8층의 웨딩홀에 해체 감리를 해봤었어요. 이게 온갖 폐기물이 다 섞여서 나오는 건데 보는 내내 괴롭더라고요. 원목으로 다 구조를 짜고 메탈로 하면서 또 나중에 철거가 되면은 자연분해되고 아니면 재활용할 수 있는 이거가 쓰임이 다하면 버리면 되거든요. 땔감으로 쓰면 되고. 네, 땔감으로 쓰고. 오래 살고 싶은 집, 버려도 좋은 집? 오늘 주제, 흥미롭다. 먼저 오래 살고 싶은 집을 찾아 영종도에 왔습니다. 이런 초근접 비행기 뷰를 매일 누리고 사는 동네죠. 지금도 비행기 소리가 들리는데 오늘 찾는 집에 대해선 뭔가 힌트가 없나요? 동굴입니다. 동굴이요? 네.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땅을 파고 들어가는 동굴은 아닐 텐데. 영종도 땅 어딘가에 설마 비밀의 벙커를 지어놓은 거는 아니겠죠? 아, 이 집이구나. 아까 얘기하셨던 그 동굴이라는 게 이 앞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 동굴 같네 정말. 내 눈엔 노란 치즈 한 조각 같기도 하고요. 집을 지면서 아치를 쓰기가 사실은 좀 어렵거든요. 이제 적절한 그 곡선과 그다음에 어떻게 써야 너무 이렇게 경직되지 않고 다이나믹한 그런 감을 주고 그러는데 이 집에서 이런 곡선을 쓴 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동굴 같은 느낌이 들면서 여기 전체적으로 이제 되게 깔끔한 디자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유리창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들하고 정말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서민우 소장님, 벌써 탐구 의욕 뿜뿜이신 거 뒷모습에서 이미 다 느껴집니다. 제가 집을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이제 현관 쪽으로 온 것 같아요. 입구의 캐노피가 되게 현대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런 감각으로 봐서는 왠지 젊은 분들이 사실 것 같기도 하고. 네, 수장님. 안녕하세요. 네. 예상 빗나갔네. 여러 면이 다 각각의 표정이 있는 것 같아요. 현대적이면서도 복잡하지 않은 근데 유니크한 그런 집을 좀 저희가 부탁을 했죠. 동굴이 있는 그쪽 면에 비해서는 여기는 되게 심플하게 처리하셨는데 앞이 상대적으로 조금 약간은 특이하고 화려하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면들은 좀 최소화했고요. 아내에게 집을 지어주겠다는 약속을 30년 만에 지킨 남편 김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이 지어준 하루 종일 해가 드는 집에서 꿈꾸던 정원을 가꾸며 살고 있는 서미란입니다. 결혼 생활 33년 뭐 이렇게 동안에 한 22회, 3회 이 정도 이상 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의무 기간 1년이었고 언제든지 이제 1년 지나고 나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위치를 또 이동하면서 또 나올 수밖에 없었고 저희가 형편이 어렵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집에 대한 거는 좀 한 군데 정착하고 싶다 그런 생각도 많았죠. 그래서 나중에는 마당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이라도 꿈꿔보자.
라는 의미로 아내에게 나중에 이런 집에서 삽시다라고 그림을 그려줬죠. 현관하고 이제 그 차도하고의 거리가 상당히 좁아요. 네. 문 열고 딱 들어갔었을 때 느낌이 어떨까? 그러게 차도랑 너무 딱 붙어 있는데 내부에 완충 공간이 있겠지 뭐 설마. 와. 어우, 이게 제가 들어오면서 생각했던 풍경이 아니네요. 어머나. 야 신발 벗자마자 짠 하고 싱크대가 펼쳐지는 집은 아이고 근데 살다 처음 보는 것 같네. 야 정말 당황스럽다. 우리 소장님이 찐 당황하실 만하네 진짜. 주방이 굉장히 길잖아요. 예, 싱크가 굉장히 길고 그래서 딱 보고 들어와서 처음에 그 길이에 압도당하죠. 오 이러고서 놀라는 사람들이 좀 있었죠. 효율성이 좋은 주방이 아니라 바깥의 공간을 만들면서 사실 1층 안에 실내 공간이 많이 줄어든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동굴 모양의 데크와 주방이 1층 공간을 공유하며 서로 맞대고 있는 구조인 건데요. 주방 공간을 데크에 많이 양보한 거죠? 아치라는 개념을 저희가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 주방이 이렇게 되는 거에 저는 그냥 의식하지 않고 이 데크하고 내부하고 폴딩 도어를 통해서 계속 한 공간처럼 쓸 수 있는. 그러고 보니 전부 폴딩 도어였잖아. 어우 정말 신의 한 수다. 이게 주방에 독립된 구석진 어떤 공간이 아니라 다 이어진 그런 공간처럼 느껴지는 거죠. 주방조차도. 특히 매일 아침 커피 타임에 뜨거운 커피잔 들고 돌아 나가지 않아도 돼서 참 편리하다네요. 맛있게 드세요. 부부의 라이프 스타일에 최적인 찐 맞춤 구조랍니다. 상부장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도 공간이 충분히 있어서 네, 채광이 여기서 상당히 되거든요. 낮에는 아예 그냥 그 불을 킬 필요 없이 양옆으로 빛이 충분히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공간이 굉장히 밝아지죠. 상부장 위아래로 종일 햇살이 풍요롭게 넘나들어 채광 면적만큼은 으뜸이라네요. 자연 채광 그게 가장 중요했고요. 빛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 낮에는 불을 켜고 싶지 않다. 이제 그게 가장 중요했고요. 또 하나는 자연 통풍. 바람이 잘 통하는 집. 2살 연상 교회 누나에게 반해 누가 채갈까 봐 직장을 잡자마자 청혼했다는 남편 성호 씨. 그러니 제대로 된 집을 구할 형편이 아니었죠. 반자에서 첫 아이 낳고 신혼생활을 했죠. 비가 그대로 다 들이쳐서 바닥에 이렇게 온통 다 물로 잠기고 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창이 이렇게 땅 밑으로 약간 걸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환기도 좀 어렵고 곰팡이 때문에 고생을 좀 해서 락스 원액을 이렇게 스프레이로 뿌리고 보일러를 틀어놓고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으라 그래서 저희 애기 큰애가 4개월 정도 됐을 때 계속 업고 밖에서 이렇게 지내고 했던. 저보다는 아내가 더 힘들었겠죠. 집에 있는 시간이 저보다는 길었으니까 미안한 마음이 아주 많았죠. 바깥에서 봤었던 이렇게 자연스러운 위치에 뚫려 있는 작은 창문들 사람 키 높이에 충분하게 높은 것도 아니고 여기에 걸터 앉아서 밖으로 나가서 걸어갈 수도 있고 걸터 앉아서 정원을 바라보면서 차도 마실 수 있고. 단순한 채광창이 아니었군요. 창문턱이 그대로 벤치도 되고 가볍게 넘나드는 출입문도 되고 집에 따뜻한 풍경까지 더하는 사랑스러운 공간이네요.
1층을 마저 탐구해 봐야죠. 아, 요런 구조로구나. 싱크대를 끼고 모서리를 돌면 아담한 다이닝룸으로 이어집니다. 천장을 아치형으로 높게 낸 덕분에 답답하게 느껴지지는 않네요. 집 크기에 비해서는 좀 아늑하게 꾸미려고 노력을 했고요. 폴딩 도어를 열면 바깥하고 연계될 수 있는 전체적인 공간으로 변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를 크게 뽑을 이유는 없었어요. 제가 하나 또 느낀 건 주방에서 하고 이 다이닝 공간하고 약간 단 차이가 나요. 아래로 조금 낮아지면서 이쪽에서 앉아서 보면 정원이 조금은 더 높이 보이고 하늘이 조금 더 잘 보이고. 워낙 햇빛에 한이 많은 부부라 모든 공간의 설계 포인트는 채광. 빛을 들이는 일에 최고로 공을 들였대요. 와. 각 공간은 좁은 듯 싶지만요. 동선이 물 흐르듯 이어지고 또 폴딩 도어로 전면 개방이 되니까 한 공간처럼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천장이 아치형으로 이렇게 돼 있고 또 개구부가 이렇게 곡선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동글동글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걸 어떻게 만들게 되셨어요? 건축가님이 디자인해 주셨죠. 근데 계절에 따라서 그 빛이 실내로 들어오는 각도가 완전히 달라진다. 가만히 앉아서 계절이 다 느껴질 거고 자연적인 냉난방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살아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기서는 언제나 아침부터 이게 해가 질 때까지 빛을 경험하는 거죠. 그때 못 받으신 빛을 지금 이제 충분히 보상받고 계신 건가 봐요. 네. 아치와 해의 각도를 치밀하게 계산해 여름엔 그늘이 지고 겨울엔 빛이 깊숙하게 드는 신통한 마법의 공간. 이분이시군요. 햇살 맛집을 설계하신 건축가님 궁금했어요. 동굴이 컨셉이었다. 그러니까 이 동굴이라는 표현도 재밌는데 저희가 이거를 이제 해시계 하우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 보면 라운드로 이렇게 컷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게 이제 전체 그 건물의 모양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여름에는 해가 가리고 그늘이 지고 겨울에는 해가 깊숙이 들어와서 저 내부까지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집터를 수십 번 오가며 철저하게 시뮬레이션 했다는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건축은 과학이로군요. 좀 어둡게 들어간 공간이라고 느껴지지 않길 바랬어요. 해가 마치 이렇게 들어온 것처럼 여기에 빛이 나길 원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가 이렇게 옐로우로 황금색과 비슷한 옐로우로 이렇게 칠해진 게 그래서 그런 거고요. 이 천정에 지금 조명이 없잖아요. 탕구장 저 안쪽에서 조명이 저 천정을 때립니다. 그러면 밤에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이 천정이 글로우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은은하게 빛이 나기 때문에 공간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전혀 본 적이 없는 집의 어떤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좋았어요. 유니크한 집을 지어달라고 했잖아요, 남편이. 네. 밤에 더욱 매력을 발산하는 공간.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떠오른다 했더니 동네 음악회도 했대요, 글쎄. Today is gonna be a good day. Don't care what anybody else say. 이지원 거실이군요. 탁 트여서 보기만 해도 속이 다 시원하네. 책장을 가벽 삼아 공간을 분리했군요.
on me. 거실 공간이 어디 갔나 했는데 2층에 여기가 거실인가 봐요. 겨울에도 이렇게 해가 깊숙이 들기 때문에 여기는 따뜻한 편이에요. 그림은 저 액자처럼 생긴 유리창을 통해서 오르고 내리는 비행기를 보면서 그림을 즐깁니다. 영종도라서 누릴 수 있는 특급 조망이네요. 아유 부러워요. 창틀이 굉장히 뭐 창 자체가 크긴 하지만 형태가 되게 낮네요. 무릎 아래로 높이가 설치한 유리창들은 전부 또보기를 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또보기가 사실 저희들과 같이 이렇게 움직일 때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또보기도 해를 보고 바깥 풍경을 좀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했어요. 눈높이 사랑으로 설계한 또보기 전용 창들. 덕분에 오늘도 낭만을 즐기는 가을 남자 김또복군. 이 집 거실의 설계 포인트는 따로 또 같이. 퇴직 후 프리랜서로 강의와 집필을 하는 남편의 서재를 확보하되 자유롭게 공간을 넘나들 수 있도록 동선을 짰죠. 이런 널찍한 집에서 오래 살아보는 게 아내의 소원이었답니다. 저는 사실은 거실이 넓은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늘 좁은 공간에서 살았어요, 진짜. 언제나. 넓은 공간에 사는 경우 딱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 넓은 공간에 오래 못 살았어요. 그 거실이 넓은 공간이 있는 곳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집 안에 들어갔을 때 좀 이렇게 좀 탁 트이는 이런 느낌이 있으면 너무 좋겠었는데 아니 거실을 엄청 크게 빼신 거예요. 너무 좋다. 참 아까 반지하 얘기까지만 했죠. 심지어 편찮으신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신혼을 보냈대요. 혼자 어머니를 모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직장 다니면서 이제 특히나 이제 첫 직장이 굉장히 근무 시간이 길었던 회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어머니 밥 차려서 상에다 이렇게 해드리고 그리고 출근하고 그리고 저녁에 들어와서는 점심에는 앞에 식당에서 드시게 하고 8시나 9시쯤 들어오면 그 시간에 어머니 깨워서 같이 밥 먹고 제가 해서 밥 먹고 반찬을 미리 준비를 해놓고 그러고 자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큰 도움을 줬죠. 어떻게 모시려고 그러니부터 시작해서 힘들 거야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 무엇보다도 이제 혼자서 편찮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그렇게 모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제가 좀 안타까움이 있었죠. 그래서 내가 감당하면 되지. 신혼 때 저희 남편이 그 얘기를 했어요. 미안하다고. 내가 눈물만 준 것 같아서 행복 대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래서 잘 지나왔죠. 구원의 여신 같은 고마운 아내를 위해 몇 배 더 열심히 살았다는 남편 성호 씨. 반지하로부터 30년 후 햇빛 잘 드는 집까지 선물했답니다. 제가 2층까지 올라왔는데 방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혹시 여기 뒤에 보이는 이런 게 막 문이 열리면서 방으로 짠 나타나고 이런 건 아닐까요, 혹시? 그럼 좋을 텐데 궁금해지죠. 네. 다 둘러보시면서 한번 소장님께서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내 눈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혹시 지나왔나요, 방에? 힌트. 네. 계단을 올라오다가 있었다고요? 나도 못 본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있군요.
깜빡 모르고 지나칠 만도 한 게 여기에 방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어머, 반층 위치에 낸 방인데도 창이 큼직하고 천고도 꽤 높네요. 이 집은 결국은 이렇게 한 층을 완전히 올라가기 전에 반층에서 이제 각각 기능이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네. 제 느낌에는 이제 층고가 되게 높거든요. 사실 여기가 안방이 주차장 위에 있는 거거든요. 실내 주차장. 아, 이런 구조로군요. 차고는 조금 낮게, 안방은 좀 더 높게. 그런데 이런 반층 구조는 처음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네, 계획이 있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오셔서 살 때는 그 뷰가 중요하잖아요. 그 층까지 올라가는데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안 쓰게 돼요. 한 층만 그냥 쓰게 돼요. 웬만하면 안 올라가려고 그러고. 반층 이렇게 된 게 그렇게 되면 공간의 활용도가 훨씬 더 많아져요. 넓어지고. 그리고 여기 방이 왜 없어요? 라고 많이 들어보셨나요? 3층까지 다 가고 나서. 안방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네. 그거 들을 때는 어떠셨어요? 우리 비밀의 장소가 있다고. 이야, 이 집의 하이라이트는 3층이었군요. 와. 여기서는요, 저희가 뭐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한 시간 정도 그냥 가만히 서서 노을 지는 것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도 그냥 얘기가 통하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저희가 아무 얘기 안 하고 와인 마시면서 1시간 바라봅니다. 예전에 그 반지하 집에서 햇빛도 잘 안 들어오는 그런 데서 내가 집을 지어줄게 이런 약속을 하셨나 봐요. 의식하고 지은 건 아닌데 짓고 나서 저희가 깨달았어요. 그런 약속을 했고 실제로 이루어진 게 기적 같은 느낌? 둘 다 잊어버리고 살 만큼 그렇게 그냥 열심히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정말 열심히 해주고 남편으로서 든든하게 있어주고 이런 집도 선물해주고 너무 고맙죠. 네. 저는 한마디로 줄여서 약속이었던 것 같아요. 집이 뭐 아주 휘황찬란하고 화려하다기보단 그런 약속이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지켜졌다는 게 오늘 이 건축 탐구를 한 집에서 느꼈던 가장 큰 마음입니다. 우리의 노년을 위해서는 열심히 또 돈을 벌어야 돼. 그럼요. 남자에게 은퇴란 없다. 네, 좋아요. 은퇴라는 마음에 거다. 들어? 네. They say, 서로 기대며 빛을 향해 걸어온 세월. 그런데요, 사실 가장 큰 빛은 늘 서로의 곁에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 몰라? 이번에는 버려도 좋은 집을 찾아 가을 안개 몰고 원주에 왔습니다. 예전에 서울에 살 때도 이렇게 낮은 담장에 집들이 보이고 그러는데 아직 이런 풍경이 남아 있어요. 근데 저 뒤로 눈에 띄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약간 원형으로 돌아간 그런 지붕 형태라서 그런지 무슨 체육관이나 마을회관 같기도 하고.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이니 일단 그리로 가보는데 아무래도 수상하다. 정말 사람 사는 집이 맞나요? 딱 보기만 해도 일단 눈에 띄는 게 효율성 때문에 이제 직각으로 짓기가 되게 쉬운데 원형의 곡선을 쓰신 게 되게 신기하고, 제가 또 저 눈길이 가는 거는 요 담장 부분인데 이제 막힌 부분도 있고 뚫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적당히 개폐감을 주는데
칼망을 써서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고 폴짝 넘을 수 있을 만큼 나지막하고 담장은 가리는 게 목적인데 말이죠. 벌써부터 예사롭지 않아요, 이 집? 반갑습니다. 서민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주택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아까 저는 무슨 체육관이나 아니면 운동장 스테디움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원형의 집을 지으시고 목조주택으로 지으실 생각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건축가인데요. 네. 제가 조금 실험해보면서 직접 경험해보는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궁금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테스트해보고자 집을 지어보게 되었습니다. 두 분이 사시기에는 집이 규모가 꽤 되는 것 같은데 가족들이 많이 안에 계신 거죠? 저희 애 둘 있고요. 할머니는 안 계세요. 그렇게 보기에는 나이가 되게 젊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젊진 않고요. 네, 한 30대 후반입니다. 제가 제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남들 직장 다니면은 다 건강이 점점 배가 나오고 살이 찌고 그때 그 당뇨 전 단계까지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 수치가 100을 넘기 시작하니까 저는 뭐 그게 다른 분에 비해서는 뭐 미미할 수 있는데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가겠다라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거 다시 돌려놓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남편의 건강을 위한 아내 현정 씨의 결단. 부모님의 고향인 원주 시골 마을로 내려와 집을 짓기로 한 거죠. 건강한 작물로 최소한의 가공을 거친 음식이 몸에 건강하다라는 결론 때문에 저희가 좀 생산자가 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 시골을 오게 된 것도 있고. 설마 이 정원에서 농작물을 키우는 거는 아니죠? 와, 이 정원에 들어와서 보니까 여러 집들 많이 봤지만 네. 그런 스타일로 정원을 꾸미는 분은 또 처음이라서. 꽃이 있는 걸 봐서는 정원 맞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뭔가 심히 당황스럽네. 아니, 무가 왜 여기서 나와? 어휴, 버섯은 또 왜? 이게 대량 난감한 이 정원의 정체 대체 뭘까요? 산에서 보시면은 그 식물들이 알아서 잘 자라고 있잖아요. 그 원리를 이제 우리 인간 경작지에 차용을 해가지고 최대한 그 자연의 원리를 모방을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식물을 심어가지고 여기가 숲처럼 돼서 어떤 것을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서 먹으면 정말 재밌겠다. 집 탐구 왠지 재미난 보물찾기가 될 것 같네요. 이야. 이야, 와, 정말 예사롭지 않을 거란 짐작은 했지만 이런 분위기일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아우, 시작부터 대박 보물을 발견한 기분인거려. 이거 뭐지? 하는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왜냐하면 중복구조의 집의 전형적인 모습, 그거를 생각을 했지. 한국적인 주거문화? 이 공간이 저는 드는 생각이 시골집 할머니 댁 가면은 거기 앞에 이렇게 샤시로 추워서 막아놓잖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 차용하면서 이제 여기가 저희의 이제 그 작업 공간이 되고 있는 거죠. 아니면 동네 어르신분들도 저희 집 오셨을 때 이제 신발 벗고서 들어오세요 하면 되게 부담스러워 하세요. 근데 여기 걸터 앉으셔서 커피 한잔 하실래요? 하시면 너무 마음 편하게.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옷걸이도 산에서 주워온 나뭇가지로 근데 여기서 앉아서 계속 우드카빙도 한다거나 뭐 땅콩을 깐다거나 하면서 여기서 먼지가 다 가라앉아도 되는. 텐마루는 원래 그런 멀티 공간이죠. 현관 바로 옆에는
서양에서 머드룸이라고 하는 그 비슷한 공간 같은데 맞아요? 저희가 이제 흙이 묻는 옷을 입고 집을 들어오면 흙 묻은 옷을 아무 데나 놓으면 안 되잖아요. 신발을 신은 채로 이제 걸어 놓을 수 있는 옷걸이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손을 씻는 데가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이 자연스럽게 세탁실 옆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만들게 된 거예요. 네. 아, 또 반전이네요. 칸칸이 나뉜 한옥집 구조를 예상했는데 이렇게 사방에 탁 트여 있을 줄이야? 공간 자체가 작은 집이 아니네요. 칸막이가 없기 때문에 네. 거실과 다이닝, 주방 이렇게 쭉 하나로 연결이 돼 있는데 어중간하게 큰 공간이 아니면은 그냥 이거를 통으로 쓰는 게 훨씬 더 가족들 간에 소통하기도 좋고 사용하기도 좋겠다. 오, 천장은 또 왜 이렇게 높아요? 저리 높게 창을 달면은 청소는 어떡하고? 사실 아까 밖에서 볼 때는 2층 집인 줄 알았다니까요. 좀 이쪽이 일단 높게 된 거는 이제 전면부는 이제 저희가 이게 아무래도 완충 공간이 있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채광이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고측창을 제가 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 지붕이 높아지는데 여기가 또 강원도잖아요. 이렇게 눈이 많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경사도가 있어야지 눈이 와도 다 내려갈 수 있게끔. 오호라,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이 정도 경사면은 눈송이도 내려앉자마자 미끄러지겠다. 그래. 그나저나 지훈의 곡선으로 만든 걸까요? 왜냐면 이게 맨날 하루하루가 작물들은 다르게 자라요. 근데 이 상황을 계속 관찰하지 않으면 저희가 뭐 수확하는 시기를 놓칠 수 있거나 얘네들이 뭐 좀 상태가 안 좋네 이런 거를 판단하거나 이게 어려운데 이번 집을 지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일부러 현관까지 돌아서 들어오게끔 했어요. 다이렉트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좀 돌아서 오면서 마당을 계속 더 볼 수 있게 하고 집 안에서도 계속 마당을 계속 관찰할 수 있게끔 하려고. 집 규모에 비해 주방은 작고 심플한 편. 그런데 주방 가구가 다 원목이네요. 칸막이 벽이나 낮은 벽이나 가구들도 다 제작을 하신 건가요? 제가 항상 건물을 설계하고 이제 막 목조로 잘 해놓고 마지막에 그 완공됐을 때 들어가면은 제일 속상할 때가 그 가구 냄새, 그 가구 VOC 냄새 맡을 때가 제일 좀 많이 힘들어하는 때예요. 그래서 이번에 집을 지으면 원목으로 하자. 이제 남편이 주로 요리를 하기 때문에 남편에 맞는 비싼 목재는 안 해도 원목으로 다 구조를 짜고 상판도 메탈로 하면서 웬만하면 다 또 나중에 철거가 되면은 네, 자연분해되고 아니면 재활용할 수 있는. 대체 왜 버려도 좋은 집인가 했더니 그런 깊은 뜻이 있었던 거군요. 어머, 개수대가 2개인 것도 잘 버리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데요. 네, 왼쪽은 소금기가 너무 많은 물은 시오수관으로 빠지게끔 관을 빼놨고 원래대로 여기다가 추가로 하나가 마당으로 바로 나가게 따로 설치를 했어요. 엄마나, 싱크대 배수관을 2개로 뺀 집은 나 처음 보네. 그나저나 설거지물을 왜 마당으로 보내는 건데요? 생각보다 생활하수로 나가는 물량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거지뿐만 아니라 손 씻는 거, 목욕하는 거, 샤워하는 걸 다 합치면 하루에 저희 4인 가족 기준이면은 거의 100리터 이상 나온대요. 아무리 물을 아낄래도 어쩔 수 없이 쓰는 양이 있어서 좀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게 또 저희 먹을 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한결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이거 저 세제로 설거지한 물인데 괜찮나요? 세제는 저희가 오히려 영양분이 되는 세제를 골라냈거든요. 그게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물비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 소재에 이렇게 집착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해체 감리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정말 너무 많은 쓰레기들이 나오고 구조도 더 쓸 수 있는데도 그냥 거기에 온갖 폐기물이 다 섞여서 나오는 건데 멋지게 지는 일에만 몰두하던 새내기 건축가에게 그날의 충격은 새로운 고민의 시작이 됐답니다. 아, 이게 좀 뭔가 좀 잘못되고 있다 지금 세상이. 그리고 그 이후로 어떤 할아버지께서 부탁을 한 거예요. 자기 집 창고 앞에 우사가 있는데 그게 해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모르고 철거를 했다. 제가 이거를 철거 전과 후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리고 폐기물 사진도 제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폐기물이 없다는 거예요. 우사는 흙이랑 나무로만 돼 있잖아요. 나무는 땔감으로 두시고 흙은 그냥 밭에다가 뿌려 놓으셨다고 하시는 걸 듣고서 아, 그 옛날에는 정말 자연으로 다 돌아갈 수 있는 집을 그렇게 하고서 살았었는데 100%는 아니어도 최대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걸 목표로 중목 구조를 선택한 거죠. 중목 구조를 쓴 다음에 다른 재료들을 선택할 때 정말 어렵더라고요. 단열재와 방수 재료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천연 소재로 할 수 없을까라고 엄청나게 고민을 했는데 그건 안타깝게 일부 타협한 점도 있어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안 쓰고 싶은 거죠, 전혀. 저 예를 들어 볏짚 한 60cm 그냥 벽으로 쳐버리고 싶고. 네. 거실 반대편에는 복도가 이어져 있네요. 어쩐지 숲속 오솔길 같기도 하고 아우 이 분위기 마음에 들어요. 신기한 복도를 따라서 저희가 오니까 장면이 발견이 되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네요. 아이들도 이제 놀이하기에도 좋고 네, 막 이렇게 숨었다가 막 무슨 발자국이 쿵쿵쿵쿵쿵 하다가 갑자기 애들이 나타나고 저 이 집에 들어와서 여기 공간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왜냐하면 살짝 꺾어지면서 네, 맞아요. 내 방을 찾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고 되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혼합이 돼가지고 저는 여기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네, 제가 이제 공간적으로도 저기도 층고가 높다가 잠깐 여기 복도에서 낮다가 여기가 다시 높아짐으로써 조금 더 극적으로 이게 공간 변화가 느껴질 수 있게끔 했는데 그리고 여기 위에 고측창이 여기 공간을 은은하게 하루 종일 밝게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것도 참 만족하고 있습니다. 복도를 중심으로 정원 방향으로는 아이들 방이 나란히 배치돼 있고요. 아이들이 방에서 바로 정원에 나갈 수 있도록 설계를 했대요. 안방은 아이들 방 건너편 북향이랍니다. 저 아이들 방보다는 천장이 조금 높고 네. 그래서 여기 집 실내에서 실내로 이제 고측창을 낼 수가 있으셨나 봐요. 저희가 아무래도 해가 잘 드는 남쪽 방을 아이들에게 양보를 했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그래도 자연광이 저는 들어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 복도를 통과해서 이제 고측창을 만들어서 이제 빛이 이제 여기 저희 방까지 들어오게끔 자연광이. 북향방에도 하루 종일 모자람 없이 빛을 들이는 설계의 마법이죠. 그런 공간에 북극곰 한 마리가 저를 상징하는 북극곰인데 다 이제 제가 북극곰을 좋아하는 걸 알고 다 선물로 받은 것들이에요. 이것도 선물로 받은 북극곰인데 저희 침대 바로 위에 저희를 지켜주는 수호신처럼 이렇게 해놨습니다. 곰신님이라고 불러요. 아유 언제부터 북극곰을 좋아했길래요?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
에서 받은 선물이 북극곰 인형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북극곰을 그냥 그 귀여운 외모로만 엄청 많이 좋아하다가 2050년에 멸종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좋아만 해서는 이게 지금 일이 이게 되게 심각한 상황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단순히 지속 가능한 건축만으로는 해결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겠다 해서 그 이후로 생활부터 저희가 조금 더 좀 더 지구를 위한 행동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했고 그게 조금 더 계속 발전돼서 이제 지금의 집까지 설계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갑자기 신혼여행을 북극곰을 보러 가야 된다고 해서 그래 인생에 한 번 있는 일인데 네 맘대로 해라. 어머 진짜로 보러 갔네. 북극곰 덕후 아내 덕분에 둘도 없는 허니문이었대요. 이야. 와이프가 북극곰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일종의 세뇌를 좀 당한 거죠. 그래서 북극곰, 그리고 주변의 모든 물품이 북극곰이다 보니까 나도 일정 부분 환경에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겠다. 준희 씨는 사실 신소재 공학을 전공했대요. 천장 붙인다. 알려줘. 그런데 이제는 천연 소재만 궁리한다니 인생 참 알 수 없죠. 네. 어떻게 그냥 정도배사 성공. 저기 있다 저기. 아이들도 자연의 소중함을 자연스레 배우며 자랍니다. 야 너무 좋다. 장군아, 이거 먹어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뭐야? 고구마 생강.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우리 고구마 망했는데 잘 됐다. 아 지금도 가르기인데 뭘 심어? 양파. 풀밭에다 양파 심어? 보이세요 이거? 양파? 양파 보이고 있어. 아이고 파를 먹어 파를. 담장이 낮은 덕분이겠죠. 마을 어르신들이 오며 가며 챙겨주신답니다. 나중에 파 뽑아 먹으러 와. 네, 감사합니다. 시골 가면 뭐 텃세심해 막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내가 남하고 교류하기 싫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게 다 이런 뭐 잔소리로 들리고 텃세로 느껴지고 하는 건데 저희는 여기 와서 이제 이 마을 분들이 여기서 사셨던 것들을 더 존중하게 되었고 그분들이랑 이제 교류하면서 너무 즐겁고 지천에 널린 게 천연 소재들이라 필요한 소품들은 그때그때 간의 수공업으로 만들어 사용을 한대요. 자연에서 얻는 재료들은 이게 다 공짜잖아요. 이거 그냥 갈대에서 꽃 나오는 거 그냥 뽑으면 되고 남편이 자작나무는 쓰러진 나무에서 잘라가지고 이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좀 간단한 가공을 통하면 오랫동안 생활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이런 자연 소재로 된 물건 쓰는 게 좋은 게 버릴 때 기분이 좋아요. 언젠가부터 모든 선택의 기준은 잘 버릴 수 있는 것, 집도 물건도 인생까지도 말입니다. 과정이 힘들지라도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 추구하면서 매일같이 하고 살고 있는 게 정말 만족스럽거든요. 그런 게 행복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근본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물려줄 다음 세대들한테 우리가 어떤 가치를 물려줄 것이냐 굉장히 확고한 신념이 있어서 그거를 잘 구현한 집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짓는다는 거는 정말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굉장히 사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일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야심한 밤까지 둘이 또 무슨 국리를 중이셔? 우리 내일 양파 마저 심어야 되고 마늘 마저 심어야 되고 김장 해야 김장까지? 되고 매주 뭐?
써야 되는. 왜 이렇게 많아? 우리가 안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이게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자연이 시키는 거니까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어. 이 시간을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네, 버려도 좋은 집을 지은 건 무엇보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버릴 수 없는 소중한 일상을 오래 지켜가기 위해서겠지요. 저기 혹시 이승기 씨? 네네 반갑습니다 이승기입니다. 저희는 수영장이 있는 집을 원합니다. 인간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Home is life. 집은 행복이고 삶이고 행복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제가 꿈꾸던 집보다 더 커요. 집이 좀 갤러리 같이 쉼이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3년이 지금 유리창이에요. 진짜 저는 이거 잠깐 벗어도 될까요? 굉장히 만족합니다.